오늘은 인용문 만들 때 꼭 필요한 부자재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쓰는 것만 보여드리고 핵심만 쏙쏙 전해드릴게요. 먼저 원단은 크게 직물 리튜로 나뉘고 거기서도 평택, 능집, 선녀, 나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죠? 이게 내 눈에 예쁜 원단이면 끝이니까 이런 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래도 원단 구매하실 때 이건 꼭 고려해주세요. 아래, 위, 좌우 방향이나 결이 있는지, 분이 스케일이 맞는지, 특히 방향성을 고려 안 하고 재단했다가 제작하면 완성했을 때 앞판 오른쪽이랑 왼쪽이 무늬가 정반대로 되어 있다든지 너무 속상하겠죠? 저는 이런 경우 한 번씩 다 겪어봤던 거라서 뭐 가끔씩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은근 되게 중요한 건데 까먹기 쉬운 거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스케일은 무늬마다 달라서 인형을 직접 들고 가서 대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야매 같으니까 원단 두께를 말할 때 몇 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몇 수에서 수는 실 굵기를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20수는 봄에서 조갑이 보이고 3, 40수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서 활용도가 높아요. 60수는 얇고 가벼워서 인형옷에는 어울리는데 초보에겐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심판 밑으로 씹히는 애들 대부분이 이런 얇은 원단이거든요. 인형옷 만들 때 면이나 저지, 골지를 많이 쓰는데 면은 아린지율도 잘 먹고 실수했다가 뜯었을 때 원단이 크게 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40수나 60수를 많이 사용해요. 골지는 신축성과 복원력이 좋아요. 늘어나는 원단 치고는요. 복원력 테스트는 간단해요. 살짝 늘렸다가 탁 놨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면 합격? 늘어난 채로 남으면 아무리 예뻐도 영원히 내려놓는 게 좋아요. 초보에겐 너무 힘든 원단이에요. 티셔츠 같은 걸 만들고 싶으시면 양면 저지부터 도전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실은 간단해요. 보통은 폴리에스터 40수 이하면 충분한데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그냥 제일 흔히 보이는 실이에요. 윗실과 밑실은 같은 걸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신축성이 필요할 텐데요. 밑실에 날라리사나 코아사를 쓰고 다운수는 평소보다 살짝 길게, 상실 장력은 살짝만 내려주면요. 장력이 헐거워지면서 밑실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조금 텐션감이 살아나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밑실이 쏙 빠져버리니까 적당히만 해주셔야 됩니다. 저 예전에 레깅스 만들었을 때 신나서 너무 장력 낮췄다가 밑실 다 빠져가지고 옷 대량으로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랑 보강제로 넘어가면요. 접착 심지는 두께를 더하는 용도가 아니라 모양을 잡아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세요. 미끄러운 원단이나 형태 고정에 필요한 부분은 실크 심지가 좋고요. 원래는 원단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쓰이는데 그 용도로는 거의 쓰지 않고 단 처리에 적극 활용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실 거예요. 테이프형은 식사 테이프, 바이어스 테이프, 옷선 테이프가 있어요. 저는 모두 폭 1cm짜리를 써요. 옷선 테이프는 밑단이나 포켓 모양 고정에 딱 좋아요. 그리고 장식류들 임시 고정하는 용도로 쓰기도 딱 좋아요. 식사 테이프는 직선단을 안정적으로, 바이어스 테이프는 곡선단을 깔끔하게, 다림질을 하실 때는 밀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밀면은 테이프도 같이 밀려나가거든요. 저도 예전에 많이 밀려나가서 테이프는 많이 버렸죠. 둘 중에 하나만 구매하실 거면 바이어스 테이프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바이어스는 늘어나니까 직선, 곡선에 다 쓸 수 있어요. 식사 테이프는 곡선에는 쓸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오버록 대용으로 시접 정리도 가능해요. 이거 정말 두루두루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이 테이프류는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심지류는 다리미 온도가 아주 중요하니까 본 작업 전에 짜투리로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심지 활용에 대해 심도 있게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자세한 영상을 나중에 초보 영상 끝나고 나면 한번 기획해 볼게요. 그리고 고무줄과 끈입니다. 저는 보통 55mm짜리를 사용하는데 폭은 좁을수록 자연스럽지만 디자인마다 어울리는 두께감이 있거든요. 이 고무줄을 끼우고 끝을 제대로 안 막아주면 빠지니까 조심하시고 너무 또 당겨버리면 고무줄이 말려 들어가면서 좀 디자인이 이상해지니까 적당히 당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끈은 1mm짜리 왁스끈을 주로 사용하는데 후드끈, 허리끈 대용으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것도 제가 사용하는 영상이 많이 나와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구멍을 따로 내실 필요는 없고 대바늘로 쏙 넣으면 편해요. 대바늘을 잡아 뺄 벤치류가 있으면 더 좋고요. 끈이 얇다 보니까 쏙 빠져나오거든요. 끈이 빠지지 않게 끝을 묶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밈은 네 종류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5mm짜리 스냅판 중은 제일 깔끔하죠? 다만 약간의 부피감이 있고 선바느질로 마감을 해야 돼서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벨크로는 원하는 크기로 잘라 쓰는 게 최고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거는 얇아서 부피감도 크게 없어요. 제가 쓰는 얇은 벨크로 추천해 드릴게요. 단점은 초보라면 상침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퍼는 제가 쓰는 거는 약간 특수한 거긴 한데 시중에 비슷한 중국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일본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얇고 깔끔하게 마감되고 손바느질 없이 마감할 수 있어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여민 방법이기도 합니다. 양장용 걸거리는 6mm짜리 사이즈를 사용하는데 고리만 금속을 쓰고 가는 쪽은 실로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스냅 단추 깔끔하게 마감하는 법 영상 올린 적 있었는데 그것처럼 비슷하게 깔끔하게 마감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초 영상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한번 영상을 기획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초보는 스냅 단추, 얇은 벨크로부터 시작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은 장식이네요. 일단 레이스는 3가지 종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쿠션 레이스는 굵은 뜨개 느낌으로 모양이 다양해서 장식용으로 쓰기 좋고요. 그리고 라셀 레이스는 흔한 얇은 기계 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가볍고 저렴해서 밑단 속치마에 잘 맞고요. 그리고 면 레이스는 면직에 펀칭이나 자수가 들어간 귀여운 느낌인데 원단과 원단 사이 끼우기 용도로 좋고요. 리본은 2에서 8mm 폭이 제일 무난한데요. 세틴 리본은 얇고 적당한 광택으로 인형옷에 제일 잘 어울리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나고요. 면 리본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줘서 멜빵끈이라든지 허리끈 같은 용도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리본 끝단은 라이터로 지져주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라이터를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볼 풀림 방지제로 마감해주시면 됩니다. 버클은 프레임이 얇아야 두텁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게 다 없어가지고 3D 프린터나 침핀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침핀으로 만드는 장면도 릴스로 많이 올렸었는데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실 거예요. 단추는 3mm에서 4mm 정도 두께가 두껍지 않은 걸로 같은 4mm짜리 단추라도 되게 둔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피하셔야 돼요. 드레스 잇업 소형 단추나 알리에서 파는 금속 단추를 추천해드립니다. 핫픽스는 2에서 3mm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핫픽스 어플리케이터로 쉽게 부착이 되고 완성도가 높아서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사지도 빼놓을 수 없죠. 원하는 그림을 전사지에 출력해서 다리미로 눌러서 접착하면 끝이에요. 말로 하면 되게 간단한데 사실 이것도 조금 스킬이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미지만 있다면 어떤 분이든 옷에 넣을 수가 있는 키트키 같은 존재죠. 어떤 부자재를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만으로도 옷 완성도가 진짜 많이 달라지겠죠? 원래 도구랑 묶어서 이야기하려다가 따로 뺀 이유가 부자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짧아서 하나하나 심도 깊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루 종일 떠들어 보겠습니다.